모든 주식시장에는 반토막 이상의 하락은 필연적으로 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욕을 먹을 각오를 하면서 영상을 하나 찍겠습니다. 미국 주가지수 ETF 적립 투자,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게 이 영상이거든요. 자극적이죠, 처음부터. 요즘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글이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글이 굉장히 많아요. 개별주 같은 거 하지 말고 그 스파이나 QQQ 등 미국 주가지수 ETF만 적립식으로 사 모으라라는 그런 조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이거를 레버리지를 하라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뭐 2배, 3배 레버리지를 하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저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 뭐 그러려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이 왜 나왔냐면은 최근 10년 동안 이게 나스닥 지수거든요. 정말 고르게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11년 동안에 한 번도 깨지지 않고 이렇게 쫙 올라가거든요. 물론 이게 2021년부터 30년까지 이렇게 또 쫙 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 그 기간이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나스닥이 제대로 떨어진 거, 스파이가 제대로 떨어진 거, S&P 500이 제대로 떨어진 거를 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계속 간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저는 이거를 아실 만한 분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추측되는 게 조금 있기는 한데, 네, 그거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모욕적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제 근거만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꼭 워렌 버핏의 얘기를 합니다. 워렌 버핏은 죽으면은 그러니까 재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그리고 나머지 10%는 단기 채권에, 그러니까 그 돈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워렌 버핏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렌 버핏은요, S&P 500이 언젠가 반토막이 되고 그리고 20-30% 정도 깨지는 거는 굉장히 무수히 많이 올 거라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분이 이걸 70년, 80년 동안 봐왔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반토막이 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70%가 된 후에도 언젠가는 최고점을 돌파할 것이라는 것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언젠가는이 10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분은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신경을 전혀 안 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워렌 버핏의 생각이고요. 자,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 자, 일단 우리는 미국 주식 10% 정도만 깨져도 엉엉 웁니다. 그리고 막, 안 돼. 이거 계속해도 돼? 팔아야 돼? 사야 돼? 이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스파이와 QQQ에 적립 투자를 하라. 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냥 우리는 보통 사람이거든요. 반토막은커녕 한 달에 10%만 깨져도 아둥바둥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스파이 QQQ에 또는 심지어 레버리지 상품은 스파이 QQQ가 10% 깨지면은 레버리지 상품 20% 30% 깨지거든요. 여기다 적립식 투자를 한다. 그러게요. 자, 그리고 워렌 버핏은 현금화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투자할 수 있거든요. 아쉽게도 대부분 투자자는 투자를 하다가 중간에 투자 자금을 현금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 순간은 대하락장과 맞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대하락장이면 경제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실직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잘린다 하더라도 내 연봉이 더 이상 안 오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자영업자면은 수입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프리랜서면 일이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꼭 이럴 때 사람이 또 목돈이 필요하죠. 아빠, 나 결혼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또는 내가 결혼해야 되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나 집이 사야 돼. 집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처럼 우리는 언젠가 이 돈을 빼야 써야 되는데, 자, 근데 하필 그때 막 MDD 50%, 70%를 쳐맞았어. 네, 그러면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큰 MDD를 쳐맞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때 당장 돈이 필요할 때, 그리고 그때 또 우리가 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꽤 있다는 겁니다. 경제가 안 좋으니까요. 네, 이런 게 굉장히 곤란하다 이거죠. 참고로 과거 20년 S&P 500과 나스닥의 실질 수익률과 MDD를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서 실질 수익률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 S&P 500의 실제로 가치가 상승한 거를 보는데 굉장히 놀라우실 거예요. 최근 20년 동안에 스파이 S&P 500이 겨우 복리 수익이 5.3%밖에 안 되고 나스닥도 5.6%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놀라셨죠. 그렇죠.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야, 복리 15%? 그런 거 왜 하냐? 그냥 10년 동안에 그냥 나스닥과 S&P 500 ETF만 사면은 복리 15% 당연히 나오는 건데 왜 그런 걸 왜 하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최근 그 10년 동안에는 그 이 두 지수가 수익이 굉장히 좋았는데 2000년부터 보면은 물가 상승률 제약은 5%밖에 못 벌었어요. 이거 굉장히 놀랍잖아요.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자,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한 3년에 걸쳐가지고, 네, 80%가 깨집니다. 요때가 이제 만 불이 12,000불이 되었다가 여기서 2268불이 됩니다. 쫙 빠지거든요. 이게 바로 그 80%짜리 MDD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올 가능성이 없다. 뭐 중앙은행이 망아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주식시장에는 반토막 이상의 하락은 필연적으로 옵니다. 무조건 오고요. 예외는 없습니다. 단 언제 올지는 저도 당연히 모릅니다. 네,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언젠가 정고점을 돌파를 한다. 네, 그 말도 맞기는 맞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이 50년 를 한번 보면은, 자, 197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보면은, 자, 10년을 버텨도, 네, 미국 주식 시장의 실질 수익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나오네. 자, 2000년부터 이제 이때 우리가 나스닥에 들어갔다고 치면은, 우리는 3년 동안 이렇게 쳐맞는 겁니다. 마이너스 80%가 돼가지고, 자, 이거를 통해서 다시 본전을 회복한 게 언제인가? 네, 그 실제 기준으로는 2017년이고, 예, 그냥 돈 기준으로는 2014년인가 5년인가?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전 회복할 때까지 정말 10년, 15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미국 시장 얘기예요. 한국 시장이 아니요. 미국 시장이요. 네, 그리고 1970년대 이때 이제 그리고 2000년대 미국 주식의 실질 수익 총 실질 수익입니다. 10년 동안 내내 마이너스였고요. 물론 80년대, 90년대, 2010년대는 상당히 좋았고요. 특히 2010년대에는 네, 좀 내놓으라 할 주식시장 19개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미국이 늘 1위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2000년대에는 17개 중에서 13위, 90년대 꽤 좋았습니다. 거의 1등을 했죠. 80년대는 또 그저 그랬고요. 70년대에도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장기 투자는 미국에 하자. 한국은 안 될 것 같아. 헤헤.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자, 이 순위들을 보시면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한국도 70년대, 80년대 1위, 2위 해가지고 미국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90년대에는 한국이 꼴등이었죠. IMF 때문에 개 털렸습니다. 이때는 미국이 한국을 압도했고, 20년대 또 한국이 미국보다 좋았어요. 2010년대에는 미국이 한국을 압도했습니다. 네, 이렇거든요. 자, 이거를 봐가지고, 이제 좀 주식 역사라는 걸 보면은, 네, 그 최근 1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은 별거 아니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과거 10년이 미래 10년이 계속된다라는 거를 생각하는 거는 큰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어도 이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래도 2020년 실질 수익이 잘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반 아니요. 보시면 여기, 자, 3번은 좋았고, 2번은 안 좋지 않았어.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네, 보통은 그렇긴 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미국 주식이 엄청 비싸거든요. 지금 미국 주식은 여기 와 있거든요. 자, 이게 그 1900년부터 지금까지 그 미국 주식의 이게 얼마나 비싼가를 이제 퍼 비슷한 지표로 표현한 겁니다. 네, 이것보다 더 비쌀 때가 있었죠. 이게 바로 2000년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비쌌을 때, 예,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이렇게 쳐맞았고요. 2009에 마이너스 80%가 되었고,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네, S&P, 그러니까 미국 주식의 실질 수익이 2000년대 마이너스 27%였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여기 1929년 요때도 굉장히 미국 주식이 비쌌거든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쌌습니다. 자, 그런데 1929년에 이때 바로 경제 대공황이 와가지고 마이너스 90%를 찍습니다. 미국 전체 주식이요. 뻑 했거든요. 네, 여기 나오네. 1930년대 전체 수익이 실질 수익이 마이너스 12%였는데 1930년부터 1933년까지의 수익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90% 쳐맞은 거고요. 네, 2000년대도 그저 그랬습니다. 사실 투자에서 가장 비싼 말이 있거든요. This time is different 라는 말인데 이게 투자 역사상 가장 비싼 말입니다. 네, 요즘 이런 말이 많이 나오긴 해요. 요즘 황주식, 요즘 인터넷, 디지털 주식은 말이야. 그 자산과 수익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형자산이 중요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따위라는 건 없는 거고요. 자, 기업은 수익을 내야 됩니다.
기업은 수익을 내야 됩니다. 네, 이게 중요하고요. 네, 그런데 미국 주식은 지금 내는 수익 대비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네, 요약. 여기서 이제 주가지수 ETF 투자를 하지 마세요라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주가지수 ETF 매수 보유 또는 적립식 투자. 저는 이거를 반대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나? 답변도 무지하게 식상합니다. 정적 자산 배분, 동적 자산 배분. 정적 자산 배분은 348, 353, 동적 자산 배분은 580, 585. 이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동적 자산 배분은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유씨는 모멘텀이 좋으니까요. 그러나 미국 주식 꾸꾸라지면은 저는 거의 재빨리 빠져나갈 겁니다. 장기 투자?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정적 자산 배분. 여기는 주식, 채권, 실물 자산이 들어가는데 주식에는 미국의 포션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미국뿐만이 아니라 선진국 개발도상과 분산하는 거를 저는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주식만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채권과 실물 자산이 같이 들어가야지 비로소 제대로 된 정적 자산 배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적 자산 배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멘텀을 따라가지고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모멘텀이 꺼지면 재빨리 도망가는 겁니다. 절대로 나스닥 마이너스 80% 전버 이런 거를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네, 저도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요. 상승 모멘텀 때문에. 그럼 이렇게 신문을 받아도 네가 QQQ에 장기 투자하면 풀어주겠어. 저는 never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 이번 영상 욕은 먹겠지만 굉장히 유익한 영상입니다. 동의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근데 왠지 이번 영상에는 싫어요가 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까짓 것, 뭐 어때? 싫어 눌러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